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충북 지역에서 경기 지역 등지로 빠르게 확산돼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그동안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군에서 화상병이 속출하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네, 화상병은 치료 약제가 없는 데다 전염성까지 높아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사과나 배나무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잎과 줄기,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과수 화상병. 국내에서 2015년 첫 발생한 이후 매년 그 발생 지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4개 도와 10개 시군의 178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과 주산지인 충북 제천과 충주에서 대량 발생하면서 전체 발생 건수의 78%를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충북 지역을 벗어나 경기 지역까지 발생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 충북 음성에 이어 경기 연천, 파주, 이천, 용인 등 경기 지역에서도 화상병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화상병 전문가와 농민 등 150여 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화상병은 치료 약제가 없어 예방이 중요한 만큼 국내 방제 현황 및 방제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현행 개화기에 살포하는 예방 약제로는 잠복기 병원균까지 잡기엔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의 방제 효과를 위해 지역별 발병 조건에 관한 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묘목으로 인한 화상병의 원거리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 묘목의 생산, 유통,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발생 과원의 경우 감염되지 않은 과수까지 포함해 과원 전체를 폐원하는 데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현 방제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진청은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내년부터 연 29억 원씩 5년간 총 1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에 적합한 화상병 방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민신문이 어느덧 55주년을 NBS 한국농업방송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농민신문은 그동안 신속 정확한 보도로 농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NBS 한국농업방송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업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농업 전문 방송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강창호 기자가 농민신문 창간 55주년 및 NBS 개국 1주년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964년 8월 15일 창간한 농민신문은 어느덧 반세기 넘게 농민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한국 농업의 격동의 순간마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 농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 정론지로 우뚝 선 겁니다. 특히 매체 영향력은 여타의 전문지를 압도하고 주요 일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두드러집니다. 발행 부수, 유료 부수 모두 50만 부를 넘어서서 전국 일간지 가운데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요 신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유력 일간지를 제치고 영향력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열동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MBS 한국농업방송도 개국 1주년 만에 우리나라 대표 농업 전문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국 초창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았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킨 겁니다. 국내 최초 농업 전문 뉴스 뉴스24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에게 주요 농업 이슈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역전의 부자농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민들에게 양질의 영농 정보를 제공하며 농민 노래자랑 프로그램으로 농민들의 흥과 끼를 선보이는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농업방송에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농민신문 창간 55주년과 MBS 한국농업방송 개국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오영훈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바른미래당의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의 정인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오병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농민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김병원 농민신문사 회장은 농민신문과 MBS 한국농업방송이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과 방송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MBS 한국농업방송을 통해 농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농민신문과 한국농업방송은 그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려 농사를 지어서 5천만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담보해주고 계시는 분들을 대변하는 대변지이자 대변하는 방송입니다. 출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언제 출하를 하는 것이 가격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한국농업방송인데요. 김병원 농민신문사 회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30명과 19개 기관에게 감사패와 공적상을 수여했습니다. 55년간 농업 현안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온 농민신문과 개국 1년 만에 국내 대표 농업 전문 채널로 자리 잡은 MBS 한국농업방송.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메신저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NBS 한국농업방송 개국 첫 돌에 대한 각계각층의 축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국 1주년 기념식에 별도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농민들도 NBS가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방송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방송 MBS 한국농업방송의 개국 첫 돌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개국 1주년을 기념해 축사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MBS가 농업 현장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온 점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작년에 개국한 NBS 한국농업방송은 농축산물 거래 가격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땀과 헌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농가 소득 5천만 원 시대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개국 1주년 축사를 보내며 MBS가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길 기원한다는 바람까지 건네었습니다. 특히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농업 전문 방송으로서의 MBS의 가치와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전문 방송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자칫 소외받기 쉬운 농민들에게 힘이 되고 앞으로 농민과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데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농업 방송이 농민들을 위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약자인 농민들 곁으로 한층 가깝게 다가가는 그 책임 있는 언론으로 농민 소득이 없고 권익이 보호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농촌 농민에게 길을 넣어주고 농민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역할 참으로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농정당국은 도시시청자와 농촌을 잇는 MBS의 가교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도시시청자들이 MBS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농업농촌의 현실을 자연스레 접하다 보면 농업농촌과 관련된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으로 농민신문과 MBS가 농업농촌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정부의 농정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농업농촌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건 주 시청자인 농민.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 전문 방송이 있다는 점에 농민들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MBS 한국농업방송의 생방송 가락동 365를 즐겨 시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농민을 위한 알차고 재미있는 방송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농민이 힘든 점이나 애로사항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작물이 나오면 홍보도 해주고 농민에겐 고맙고도 믿음직한 친구였죠. MBS는 각계각층의 축하와 응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재미로 농민과 도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방송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밭이나 고추밭 등지에서 농사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농민들이 많을 텐데요.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올해만 벌써 24명이 살인진드기에 물려 사망했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농민이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일 경북 예천군의 70대 농민이 사망한 데 이어 29일 강원 평창군에선 밭일을 하던 60대 이모 씨가 이틀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모두 같습니다. SFTS,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일명 살인진드기병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전국에서 96명이 살인진드기병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의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살인진드기병 확진자 19명 중 6명이 사망한 강원 지역은 야생진드기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했던 이모 씨가 밭일을 하던 중 근육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후 단 이틀 만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된 환자들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몸살, 구토, 복통, 설사 증세를 보이다 심할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최근 2년간 매년 200명이 감염되고 이 중 20%가 넘는 40에서 50명이 목숨을 잃지만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담당할 전문 인력과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문 임기제 역학조사관은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 4명을 비롯해 경북, 서울, 부산, 세종, 울산에 각 1명씩 총 9명뿐입니다. 광역시를 벗어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나머지 11개 시도에는 전문 인력이 전무합니다. 이 때문에 진드기 유발 환경이나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은 기대조차 할 수 없고 강원도엔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이 단 4곳에 불과해 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매해 반복되는 인명피해로 생업인 밭일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농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이나 의료 지원 강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진드기에 안 물리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 하시거나 야외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때는 피부 노출을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앉아서 작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그냥 앉지 마시고 돗자리나 깔개 같은 거 꼭 깔고 앉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살인 진드기 백신도 확실한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지난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 전년도보다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는데요.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새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은 53곳. 전년도에 비해 36.6% 늘었습니다. 인증 누계로는 198곳입니다. 새로 인증받은 농가를 축종별로 보면 육개가 28곳, 산란계 26곳, 양돈 1곳, 젖소 농가가 1곳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산란계 6개, 양돈, 한유구,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가축이 본래 습성대로 살도록 관리하는 농장에게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해주는 제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도입 직후부터 인증을 받는 농장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산란계 인증 농가의 증가.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 이후 안전한 달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식용란 선별 포장 업체를 통한 유통 의무에서 배제되는 점도 증가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축산 농장으로 보면 인증 농장의 비중은 아직 턱없이 작습니다. 산란계 인증 농장은 전체의 11.7%, 육계는 3.8%, 양돈 0.2%, 젖소의 경우는 단 0.1%에 불과합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자한 비용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이 원인입니다. 소비자 인식이 저조한 것도 문제. 농식품부의 2018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모르는 소비자가 무려 75.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와 소비자 인식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일본의 농수산식품 분야 수출 규제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농수산분과위원회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농수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검역 강화에 대비해 신선 농산물 농약 안전성 교육을 확대하고 ID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수출업체 컨설팅을 추진키로 대책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홍콩과 태국,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에서 농수산식품 홍보 판촉전과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도자치경찰단은 특별단속 기간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 미표시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제주 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대형마트 및 관광지 주변 대형 음식점 등입니다. 최근 충청북도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상록수 교육관에서 2019 기후변화 대응 사과 병해충 관리 및 경영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과 충북사과 산학연 협력단의 공동 개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과 재배 농가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과수 화상병 특성 및 발생 현황, 하반기 주요 병해충 관리 요령, 농업 경영 및 회계 관리 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열띤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벌집 제거 119 신고가 증가하고 벌쏘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8월 9일 기준 벌집 제거 출동 횟수는 총 8,238건에 달하며 371명이 벌에 쏘여 병원에 이송되는 등 벌쏘임 환자가 작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주위에 벌이 있을 때는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만일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벌집 주변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